43번 사용자 조사와 분석, 이것을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이 리서치와 사용성 테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UX 디자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자 조사와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을 함으로써 더 나은 웹사이트 사용자 경험, UX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조사 분석은 사용자의 행동과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 사용자 태도 분석이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웹사이트, 이런 서비스와 어떻게 상호하는지, 그 상호작용하는 동안 하는 일들, 사용자가 수행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을 사용자 행동 분석이라고 합니다. 행동 분석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웹 로그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웹서버가 서버 측의 파일 형태로 기록을 해두는 건데요. 이 웹로그 분석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방문자의 IP 주소, 웹사이트에 접속한 시간, 접속 시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가장 많이 머물렀나, 이런 것까지, 또 어디를 많이 클릭했나,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됩니다. 클릭 스트림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이용한 경로나 또는 클릭한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사용자 여정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저 저니 어널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자가 제품을 처음 접한 순간부터 제품 사용을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 그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트맵 분석이 있습니다. 히트맵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트래킹입니다. 이 아이 트래킹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해서 그 시선이 어느 시점에 많이 머물었는지,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것들이 나오면 사용자가 배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 아이 트래킹입니다. 이렇게 어떤 웹페이지에서 많이 상호작용했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히트맵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 행동 분석 방법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A/B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A 또는 or B,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사용자에게 두 가지 버전, A 버전과 B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페이지나 요소를 제공한 이후에 사용자가 각 버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A/B 테스트입니다. 사용자 태도 분석이 있습니다. 사용자 태도 분석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사용자 태도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태도를 알기 위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온라인 설문이나 아니면 대면을 해서 직접 문항지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또 심도 있게 사용자 의견을 수집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약자로 FGI, 영어 그대로 약어로 FGI라고 쓰는데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통된 관심사 또는 어떤 같은 특성을 가진 소규모 그룹, 뭐 나이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표적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표적 그룹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자를 둬서 사용자를 그야말로 관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사용자 저널이라고 해서 사용자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도록 한 이후에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용성 테스트는 웹사이트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웹사이트를 사용자에게 주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하면서 사용자가 그거를 사용할 동안 나오는 어떤 피드백들이 있는데 그 피드백들을 수집하는 것이 바로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웹사이트를 출시를 하게 되면 큰 오류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수정해서 올리려고 하면 그때는 엄청나게 수정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비용이나 시간도 낭비되게 되고요. 하지만 사용성 테스트를 먼저 시행을 하고 나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웹사이트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형성적 어떤 형성을 이룬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사용 적합성 평가. 자, 이 용어가 2025년도 시험부터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을 포매티브하게, 무엇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다라는 건데, 결국은 사용 적합하냐, 사용하기에 괜찮으냐, 잘 쓸 수 있느냐, 이것을 평가해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를 만약에 한다라면 디자인 시안을 보여주면서 사용자한테 이거 로그인 버튼 어디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개발 단계, 프로토타입을 준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회원 가입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어떤 단계에서 혼동되나요? 헷갈리진 않았나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바로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입니다. 이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는 제품, 즉 웹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기 전에, 만들고 출시하기 전에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미리 써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지를 느끼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 그 문제를 고치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입니다. 문제를 푸시면서 암내용을 점검해 보시겠는데요. 181번입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주고 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1번 설문조사, 2번 관찰조사, 3번 인터뷰, 4번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자, 답은 뭘까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답은 1번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동일한 질문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관찰조사나 인터뷰는 소수의 사람, 개별적이거나 소수의 사람에게 좀 더 깊게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관찰조사나 인터뷰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동일한 질문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2번입니다.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계층의 소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웹디자인 구축 초기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용자를 무엇이라고 부를까라는 질문인데요. 1번 구독자, 2번 프로듀서, 3번 프로슈머, 4번 로열 컨슈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답은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이 프로슈머라는 용어는 엘빈 토플러가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 기획,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바로 프로슈머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로슈머들은 웹사이트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까지 그때까지 계속 참여해주면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 피드백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을 웹사이트 개발할 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한 그런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구독자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사람을 구독자라고 하고요.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고 제작하는 역할이고요. 로열 컨슈머,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높은 충성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써주는 그런 고객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을 로얄 컨슈머라고 합니다. 자, 프로슈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번입니다. 다음 중 설문조사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이 도구들을 다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1번 서베이 몽키가 있고요. 2번 구글 폼. 구글 폼즈는 이미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니까요. 설문조사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아실 거고요. 3번 타이폼, 4번 피그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그마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설문조사 도구에 해당되는 것은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서베이 몽키는 AI 기반이 탑재된 그런 설문조사 플랫폼이고요. 구글 폼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도구고요. 타이폼 같은 경우는 대화형 중심으로 되어 있는 또 디자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설문 도구입니다. 피그마. 이 피그마는 또 유명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UI, UX 디자인 협업 툴입니다. 그래서 그 산기과 친구들이나 시각 디자인학과 또 전문적으로 UX 디자인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도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마는 설문조사 도구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피그마라는 것이 UX 디자인 협업 툴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번입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 중. 자, 이 키포인트를 먼저 기록해 두시고요.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상호작용하는 동안 발생한 웹서버에 저장된 다양한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데이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번 보시면은 사용자 여정 분석, 유저 저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2번 A/B 테스트, 3번 웹 로그 분석, 4번 설문조사. 자,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가 무슨 상호작용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답은 바로 웹 로그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버에 기록된 사용자의 방문 기록, 페이지 이동,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웹로그인데요. 그것을 분석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여정 분석은 경로 추적을 위한 거고요. 사용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설문조사는 의견 수집 방법입니다. 185번입니다. 사용성 테스트를 할 때 실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지금 사용성 테스트가 뭐 하는 건지를 여기 지금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했나 봅니다. 체크리스트로 확인할 때 잘못된 관점은 사용자한테 이 사용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체크리스트로 이제 체크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주어지는 거죠. 이때 잘못된 관점은 무엇일까요? 1번 사용 시 발생한 장애를 체크한다. 장애 체크해 봐야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2번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의 경험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3번 발생한 오류 당연히 체크해야 합니다. 4번 사용자의 의견과 행동보다 기능 테스트에만 집중한다. 어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뭐보다 뭐뭐에만 집중한다 이런 게 나왔으면 대부분 틀린 답인데요. 사용자 의견과 행동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 사용성 테스트입니다. 기능 테스트에만 집중하면 사용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기능만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고 또 어디서 불편해하는지 어떤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것이 사용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견과 행동도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잘못된 관점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6번입니다. 프로토타입의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 웹사이트 최종 제품의 성능을 평가한다. 2. 반복적인 테스트와 평가 수정을 수행한다. 3. 사용자 경험 UX를 중심으로 웹사이트 사용성을 평가한다. 4.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평가를 통해서 디자인의 장단점이나 예상치 못한 사용 오류를 탐색한다.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라는 것은 최종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개발하는 도중에, 개발하는 중간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옳은 답이기 때문에
형성적 사용 적합성 평가가 뭘 하는 것인지를 2, 3, 4를 보시면서 이 내용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7번입니다. 웹 사용성에 대한 원칙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용과 기능을 단순화한다. 2번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한다. 3번 개발자 편의를 위한 사이트를 구성한다. 4번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이거는 웹 디자인 공부 안 하고도 맞히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웹 페이지를 이제 볼 때 거기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용성에 대한 원칙을 세울 때 뭐가 중요할까요? 답은 개발자 편의가 아니라 사용자 편의, 사용자 중심의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웹 사용성은 사용자 중심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단순화하고 디자인을 일관성을 가지게 하고 또 정보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원칙입니다.